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2살 때 여기 미국 하와이로 이민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하는데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모자이크 조지아라고 성폭행 아동 보호 센터 비영리 non-profit 단체에서 근무합니다. 제가 이제 Director of Advocacy하고 Forensic Interview인데요. 저희 센터는 이제 한 1986년부터 운영한 센터인데요. 이제 많은 이제 피해자들을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 아이들은 이제 아동 학대, 아동 성폭행 당한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 폭행과 성폭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동 학대, 아동 폭행, 성폭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예, 아까 데이빗 박사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정 폭행 중에서 한 가지는 성폭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이제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가 오는 게 여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저희 남편이 저를 이제 많이 그동안 계속 때리고 저 이제 협박도 하고 그런데 어제는 이제 제가 원치 않는 성까지 강제로 했다. 그러면 나는 그 남편을 신고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여자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으면 성폭행 신고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스태티스틱 때 이제 이건 이제 National Sexual Assault Center에서 나온 스태티스틱들인데 거의 이제 사람들이 남한테 성폭행 당한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거의 보면 이제 33%는 남자친구가 아니면 부부끼리 그 성폭행이 일어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9%는 이제 그냥 아는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데요. 성폭력이 뭐냐 하면 여기에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게 성폭력이에요.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다 설명돼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저희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사용하면서 자료로 이제 교인들이 오실 때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 이제 얘기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아까 데이빗 박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성폭력이 성적 욕구가 아니라 권력과 통제, power and control.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해자가 이제 누구한테 성폭력을 하는 게 자기가 성이 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power and control로 피해자한테 이제 그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관계 할 때는 동의예요. 동의가 뭐냐 하면 이제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의는 처음에는 나도 같이 원해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 동의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키스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원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싫어했다. 근데 한번 시작하면 그게 멈추기 힘든데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그게 성폭력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약물이나 술이나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동의 못 해요. 작년에도 이제 뉴스에 많이 그 불란서에서 그분 이름 지셀 펠리코치라고 말씀드린 적 있으세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뉴스에 못 보셨나? 이제 지셀 펠리콧이 저기 프랑스에 있는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이 10년 동안 자기를 약물을 먹여가지고 이제 매일 밤인지 매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본인을 성폭력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남자들 이제 그 인터넷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약물 먹인 다음에 성폭행을 계속했대요. 10년 동안. 근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재판 가가지고 이제 지금 감옥에 이제 2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는 본인이 원고, 그리고 마약이나 뭐 술 그런 거 먹이면 동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교회 다니신 분이 저희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오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저 때리고 뭐 성폭력 아니면 그냥 성폭력 피해자가 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recommendation 하는 답이 여기 있거든요.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해야지 trauma informed. 왜냐면 그분들이 되게 충격한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막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테니까 참어 그렇게 말하면 그 충격받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너가 있어야지만 가족이 계속 일어나 컨티뉴 할 수 있다. 나가면 안 된다. 참아라. 그렇게 말하면 진짜 피해자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recommendation 하는 이제 대답인데, 뭐 참 많이 힘들겠다. 난 그런 경험은 안 해봤지만 너 어떻게 그렇게 참았냐.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말을 해야지만 그 피해자가 조금 더 이분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나를 서포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디켄이나 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성폭력 당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옵션을 이제 지금 3가지가 있어요. 옵션 1은 만약에 이제 여쭤보세요. 저기 그 경찰에 혹시 신고하고 싶으냐. 근데 만약에 그분이 확실하게 신고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경찰 어느 경찰에 신고해야 되냐면 그 사건이 난 도시에 그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medical forensic exam이라고 하는데, 미국 말로는 이제 rape kit 이제 그 형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해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난 아직 결정은 못 하겠다. 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희 이제 위기 상담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럼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이제 그냥 우리 센터 와가지고 저희 간호사들이 검사하고 그 DNA를 다 저거 해가지고 이제 보관해가지고 1년 동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그 피해자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신고하고 싶을 때까지 저희가 이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안 돼, 경찰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그거 자기 권리니까. 자꾸 옆에서 강제를 하라고 하면 그것도 가해자하고 마찬가지 행동 아니에요? 그 power and control, I'm gonna force you to do this.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지 말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건 달라요. 근데 adult 성인들한테는 그 선택할 권리를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인들은 만약에 성폭행이 당할 때는 5일 안에는 신고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와가지고 그 DNA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5일 이상은 그 메디컬 exam을 받지 못해요. 근데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레이프 킷은 그 메디컬 exam은 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본인이 망설인다고 하면 그냥 일단은 와서 저희 간호사한테 검사 받고 그 DNA 다 보관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결정하면 돼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신고하지 않는 이유, 여기에 다 적혀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 신고하지 않고, 만약에 신고했다가 특히 피해자가 불법인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신고했다가 경찰이 나를 잡아갈 거냐 아니냐고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 뭐 지금은 트럼프 시대니까 약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은 경찰들이 피해자가 신고하면 잡혀가지 않아요. 아이세 보고도 안 하고요. 요새는 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은 경찰이 이제 잡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이유 보고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한테 피해 주기 싫지 않거나 아니면 창피하거나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가정 폭행 때 상황 때는 내 남편이 잘못되지 원치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남편이 직장 다니고 돈 다 벌고 이제 집세도 다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인이 집에만 있고 이제 일을 안 하면 그게 큰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하고, 만약에 저희 같은 단체에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PADV라는 가정 폭력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전화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상담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정 폭력할 때 이제 피해자들은 이런 안전 계획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만약에 그런 피해자가 와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꼭 이런 세이프티 플래닝 하시라고 좀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 적혀 있지만 이제 전화번호 특히 여권이나 birth certificate 그런 거 갖고 보관해가지고 비밀 장소에다 숨겨놓든지 아니면 이제 친한 친구한테 내가 만약에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다고는 말씀은 안 해요. 영어로는 I would like to order a pizza라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I would like to order a pizza 하고 전화해요. 그러면 난 진짜 위험하다. 빨리 경찰에 전화하라. 그냥 비밀 그런 저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피해자가 있으면 꼭 가족이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빨리 시켜달라라고 하면 그러면 911을 전화하는 거를 이제 알고 그게 비밀 메시지예요. 이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피해자가 자기 파트너하고 떠날 준비를 못할 경우고, 만약에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그 파트너를 떠났다고 한 이후로 또 세이프티 안전 계획하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리소스 리스트를 아까 말하듯이 이제 Partners Against Domestic Violence, 여기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도 있고, 저희 센터는 여기 로컬 성폭력 센터인데 레인은 이제 National 성폭력 센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충격적인 트라우마라는 거를 겪으면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적혀 있는데 그것도 보관하셔가지고 만약에 피해자가 오시면 이런 리소스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얘기 들은 게 그 하얀 그 밴이 만약에 동네에 들어오면 피해라, 도망가라.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아이들한테 얘기한 게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너 납쳐가지고 이제 막 성폭행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 피해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아이 성학대하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게 내셔널 스태티스틱이 나오는데 59%는 거의 자기 아는 사람, 친구의 아빠, 코치, 학교 선생님, 그리고 34%는 가정 아내, 아빠, stepfather, 형제, uncle, 삼촌, 큰아버지 그런 분들이 이제 가해자거든요. 좀 믿기 힘든 그 사실인데 저희 센터에도 거의 이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해요. 생각보다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은 원래 이런 거를 충격받은 일을 겪어가지고 바로 얘기 안 해요. 아까 제가 성인들은 5일 안에 저희 센터 와야지만 그 검사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5일 그 시간은 상관없어요. 저희는 5일 안에 오면 금방 그 DNA 다 저거 빼가지고 보관할 수 있지만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다음에 검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아이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그 검사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금방 디스클로저 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옆에서 주위에서 아이들 행동을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교회 나오시는 이제 아이들이나 뭐 이제 사회에서 이제 보면 아이들이 행동이 변환이 있으면 그거를 여쭤보셔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아이는 너 요새 어떠냐? 좀 너 기분이 뭐 그런 얘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감정적인 이제 행동적인 신호를 이제 아이들이 보내줘요. 아니면 신체적인 신호 아니면 또 언어적인 신호. 그래서 그게 여기에 가장 큰 게 애들이 너무 완벽하다는 그건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얘 너무 똑똑하고 너무 모든 거를 너무 퍼펙트하게 한다. 근데 너무 퍼펙트한 것도 그 애가 뭐가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너무 우울증이 많고. 근데 이런 그 사인이 꼭 성폭행뿐만 아니라 학대 아니면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뭐 학대하거나 불링하거나 그 이유가 여러 가지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여쭤보고 그리고 애들이 한번 여쭤본다고 말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내가 어떻게 믿어?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아니면 그 가해자가 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난 너 때릴 거다, 널 죽일 거다, 너 엄마 아빠도 죽인다고 그렇게 협박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선 그 아이한테 첫 번째 물어보면 아이가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면 그 아이한테 내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언제든지 나하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옆에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게 아이가 이제 그 생각해 보고선 나중에 이 사람은 내가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와서 나중에 와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애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얘기하거든요. 저희 센터에 오는 애들 보면 학교에 가서 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해가지고 뭐 5년, 7년 동안 참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학교 카운슬러한테 가서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학교에서 저희 이제 단체 같은 데 경찰하고 이제 DFAX에 신고하거든요. Maybe second to the last. 그루밍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루밍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뉴스나 아니 TV나 이건 이제 특히 그루밍에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코치님이나 뭐 어떤 때는 그때 저기 뭐 보이스카우트에도 이런 폭력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캐톨릭 처치 천주교 교회에서도 그런 성폭력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루밍에는 특히 그 가해자가 아이를 이제 선택해요. 이 아이한테 내가 이제 조금 차근차근 결국은 이제 성폭력을 하고 싶은데 그 아이를 이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믿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친절하게 하고 부모님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다들 이 사람 너무 착하다. 이 선생님 너무 착하다. 이 코치님 너무 착하다.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코치님이 내가 애 데려줄게요. 그러면 그 애 혼자만 데려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지다가 이제 점점 더 그게 더 큰 일로 이제 되는 건데 그거를 그 옆에서 이제 교회나 어디에서 그런 행동을 보시면 조금 더 조사를 하세요. 마지막에 만약에 아이가 이제 결심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아이 저도 이제 우리 센터에서 인터뷰잉 하거든요. 이제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경찰 조사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인터뷰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하게 그 아이가 이 사람이 나를 서포트하고 믿는다는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이 얘기하죠. 안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셧다운해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지. 이제 이 다음에는 저희 이제 변호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런 일을 보시면 어떻게 신고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감사합니다.